중간 점검 다섯 번째 것에 대한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간 점검은 기간이 좀 더 길었었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올린 그 작업물이 난이도가 꽤 높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딴 거에 비해서는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9주차, 8주차 뭐 이러한 강의들의 또 그 동영상 강좌가 길었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를 못하고 조금 안배하면서 지금 동영상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올린 학생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그 오브젝을 하나하나 추가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스윕 쉐입을 써서 만들었는데, 스윕을 했는데 뭐 굳이 스윕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배운 것을 응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꼭 이게 아니라도 더 편한 방법들이 지금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이제 돋보이는 게 요건데요. 가급적이면 하얀색 쓰지 마시고 미리 지정된 컬러이기 때문에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선택되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으면 가끔 가다는 내가 선택을 한 건지 안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을 써야 될 때는 이제 재질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고, 오브젝 컬러는 하얀색을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하얀색, 검정색은. 자, 이거 강의하면서 자, 이 모양, 이 지금 단계를 학습한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뭔가가 떠올랐을 것이다. 그 무언가는 이제 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관이 되면 참 좋다 그랬는데 연관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동일해요. 두 개의, 그러니까 밴드를 지우고 해보면, 밴드에 놓고 큰 꽃, 얘를 복사한 거니까, 자, 이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터보스무스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거 뭐 했는지 알잖아요. 여기서 터보스무스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두 개 겹쳐준 겁니다. 나중에 꽃 안에 있는 수술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스캐터를 중간 점검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어디선가 내가 그 스캐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스캐터 같은 걸 이용하면 좋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현재 배운 방법으로 한다면 에디폴리에서 버텍스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노이즈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스캐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한번 응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줄기는 이렇게 챔퍼로 면을 지우지 않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면을 챔퍼로 지웠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전부 챔퍼를 줄인 건데 아까 챔퍼를 이용해서 면을 지워버린 건데 꼭 그렇게 안 했어도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꽃이 갈라지는 부분에서만 챔퍼 오픈을 하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쉽죠. 모양은 안 만들고 그냥 그 개념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꽃이 여기서부터 나간다, 여기 밑에는 줄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챔퍼 오픈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밑에 줄기까지 챔퍼 오픈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맨 윗부분만 챔퍼 오픈을 해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만 해놓고, 잠깐만, 얘를 지우고, 얘만 챔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내 얘기는. 네. 여기서 shell 주고, 네.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도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밑에는 굳이 줄기 있는 부분을 챔퍼 오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하여튼 응용 잘했어요. 네, 사슬 모양을 랜덤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쇠사슬을 이런 식으로 기계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널브러진 느낌, 이런 거는 상당히 애를 써서 잘 만들었고요. 근데 요게 보면 스위핑이라고 하는 이 모디파이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건데, 이게 아니래도 만들 수 있는 방법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자물쇠 같은 경우는 밑에 구멍을 뚫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가급적 프로블링, 그러니까 프로던 아니던 불린 오퍼레이션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거 쫓아온 거고요. 스위플리, 요 지금 초록색으로 된 거 스위플리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도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같이 올라왔는데, 질문 내용이 자, 다른 방식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꽃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린더로 간단하게 그 질문을 한 학생이 원하는 모델은 뭐 정확하게 아니지만 대략 다른 모델로 설명을 좀 하면 7, 8개 정도 주고 에디폴리 주고, 자 밑에 공간은 아래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한 방법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일단 지우고, 자, 링 돌리고 루프, 루프다 하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을 내가 점점점 좁힐 것이냐. 뭐 가장 밑에 부분은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다.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붙어 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일단 챔프 오픈을 해야겠죠. 챔프 오픈 해주고, 그리고 테이퍼로 돌려주고요. 그러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넓히냐 좁히냐는 아까 그 챔퍼 오픈을 할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미트 값을 걸고, 이런 식으로, 리미트 값을 걸고 어디서부터 챔퍼를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센터 바꾸고 리미트 값까지 줘서 그 다음부터
식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쵸? 더 올려볼까요?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뭘 하냐에 따라 다 가능해요. 네, 이 모양을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테이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쉘 주고 터보스머스 주고 이러한 접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정확하게 이 모양은 아닌 것 이 모양은 아니겠지만 하는 요령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질문이 인형의 털 느낌을 나중에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털 느낌은 이번에 모델링 한다라는 거에서 아마 제외해야 합니다. 예. 그건 아직 아니에요. 털 느낌 내는 건. 예. 좀 더 3D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재질, 그 다음에 털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흩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납작해지기도 하는 뭐 여러 가지의 물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기초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더 많은 오브젝트를 좀 도전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지금 질문이 그 질문 게시판에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자, 요게 이제 이거죠. 여기서 add poly, 세그먼트로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다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로 줄 때 이거를 노멀로 하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수평 수집이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육안으로 봐도 바로 식별이 되는 게 삐딱하게 올라가고 있죠. 삐딱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신기한 현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얘를 내가 복사 하나 할게요. 복사 하나 하고 클론에 카피를 했어요. 자, 어때요? OK 누르는 순간 수평 수직이 자기가 자동으로 맞춰줘요. 얘도 에딧 폴리 들어가서 내가 폴리곤 누르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얘는 또 안 그러네요. 다른 애는 이거 하면은 바로 들어가서 수평 수직을 맞춰주는 파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버그 같아요. 해당 학생이 쓰는 2018 아카데믹 버전의 버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버그를 패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18 버전은 네 번째 2018.1, 2, 3, 4 해갖고 총 4번의 패치가 나왔는데 최종 4번 네 번째 패치를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오류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메모리에 상주하는 게 싫어서 아예 좀 꺼놨는데 윈도우 시스템에 요거 누르면 이렇게 뭐 튀어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오토데스크 업데이트 매니저인가 뭐 하여튼 프로그램 매니저인가 다운로드 매니저인가 뭐가 있어요. 오토데스크 아이콘 그거를 우클릭하고 딱 보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래요. 예, 지금 뭐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카피하고 왜 그러죠? 카피해서 분석 컬러 딱 들어가면 자기가 벌써 이렇게 딱 다 맞춰놨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미테이트.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일하게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오류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학생의 오류가 아니라 지금 그 공통적으로 보이는 오류니까 예, 그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그래도 계속 이 문제가 생긴다면 글쎄요. 사용하는 시스템과 오토데스크 2018에 대한 어떤 조화롭지 못한 하드웨어 시스템과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좀 정확하게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자, 한번 업데이트 먼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의 학생을 더 좀 더 보죠. 누구부터 볼까요? 진현 이 학생부터 볼게요. 자, 지금 질문을 같이 올려줬는데 이 질문이 사실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서에 뭐라 써있냐면 스케일을 조정할 때 X축으로 줄이려고 하면 G축으로 늘어나면서 물체 부피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질문 자체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저기 구글 미트 그러니까 행아웃의 그 버전업된 형태가 미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보면서 소통을 해야지 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따로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하면서 좀 그 솔루션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모래시계 안에 떨어지는 모래를 모델링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자, 이 모래시계 안에 떨어지는 모래는 모델링이라기보다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알갱이를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의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과 모델링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그 레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과정에서는 이건 안 해요. 모래시계 안에 떨어진 모델, 모래 알갱이를 하나하나 수백 개를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별 기술은 없어요. 이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한다면 별다른 기술은 없습니다. 그냥 모래 알갱이를 작게 만들어 갖고 복사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죠. 이런 식으로 뭐가 좀 막 내리죠. 이게 눈이에요. 눈을 내리게 하는 애니메이션. 물론 그 모델할 때도 이 장면을 지금 모델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눈 모양이 눈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름, 모래, 먼지, 불, 연기 다 이런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다른 레벨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3D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파티클만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모델러 애니메이터가 있듯이 파티클 시스템만 전문으로 다루는 이제 이펙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주로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부터 보죠. 이게 계속 뭔가 찌그러져 갖고 잘 보이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같이 왔습니다. 자, 잘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얘를
지금 에디터 폴리로 돼 있는 거 봐서는 그냥 내가 추측하건데 처음부터 플랜으로 해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플랜으로 했으면 여기 격자 모양이 보였을 텐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플랜으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박스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2D 쉐입으로 밑에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점점 뽑아내서 만든 것 같은데, 자, 모델의 모든 기본적인 이 방법론은 에딧, 그러니까 쉐입을 쓰던 뭐 기본 도형을 쓰건 에딧 폴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터보 스무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뭐 완성된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터보 스무스를 최종적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이러한 조밀한 세그먼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툭툭툭,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곱게 돌아간다. 그럼 2D 쉐입만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에딧 폴리를 거쳐서 터보 스무스까지 쓴다 그러면 얘도 2개 정도로만 이렇게 각을 줘서 넘어가야지,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가장 기초 과정에서 이제 3D랑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만 이제 필요한 과정이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러프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세그먼트의 간격을 좀 비슷비슷하게 유지해 주면서 모델링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터보 스무스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는 부분이 살짝 매끄럽진 않아요. 이게 의도한 바로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좀 많이 깨졌고요. 요 거의 100% 깨졌고, 여기도 많이 깨졌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 볼게요. 세그먼트가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끊겼어요. 얘도 다 끊겨요. 그쵸?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생겨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여기도 아까 이렇게 봤을 때, 네, 여기 좀 꼬이는 게 있는데, 꼬이는 부분들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세그먼트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흉터 났듯이 이러한 모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그런 문제만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뒷부분부터 해결을 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시커멓게 했다는 얘기,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편하게 컷으로 자를게요. 컷으로 이 버텍스 선택하고 밑으로 쭉 내릴게요. 그러면 내리는 세그먼트 별로 이렇게 버텍스들이 자동으로 찍히죠. 자, 그리고 잠깐만, 클릭해주면 따다다다닥 다 세그먼트가 추가가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돼요. 컷을 이용해서. 슬라이스 플랜은 이제 자를 대고 하는 거고, 컷은 이렇게 자유도형처럼 하는 겁니다. 얘를 다 한번 이어볼게요. 자, 그리고 얘도 여기 얘네들은 다 연결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끊겨요.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컷 다 했고요. 얘 버텍스들을 버텍스들 떨어진 부분들을 여기까지 있네요. 자, 얘를 다 선택하고 이거를 버텍스에서 커넥트,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쫙 이어진 거예요. 아, 요거를 내가 선택을 안 했네요. 네, 다시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커넥트. 세그먼트를 이런 식으로 중간에 버텍스만 혼자 고립되지 않게, 그러니까 고립된 건 아니지만 세그먼트가 없는 형태로 그냥 중간에 멍하니 있는 버텍스들을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터보 스무스 가볼게요. 어때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블랙으로 빠진 부분 없죠. 자, 여기도 좀 블랙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꼬였잖아요. 자, 해결됐죠. 세그먼트를 연결하니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긴 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육안으로 보면 여기가 깨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뭔가. 아하.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버텍스 하나, 그러니까 이쪽 깨지는 부분에 뭔가 겹쳐 있다라고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선택 안 하고 이 육안으로 보이는 버텍스는 하나이지만 분명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버텍스가 같은 XYZ 축에 서로 동일한 좌표계에 있을 확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뭐 두 개,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따다닥 겹쳐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 볼게요. 자, 그쵸? 여러 개의 버텍스가 여기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이렇게 선택해서 웰드. 자, 여기 그 시커먼 점은 없어졌죠? 얘도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얘가 그러네. 얘를 타겟 웰드. 거의 됐을 것 같은데, 그쵸?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면, 터보스무스 좀 밑에가 이래요. 그러니까 수평이나 수직 부분이 굉장히 보기 쉽게 됩니다. 터보스무스면. 자, 그래서 나도 요거를 사실 나는 터보스무스보다 그러니까 제일 예전에 이제 그 에드폴리담에 썼던 게 메시스무스예요. 근데 메시스무스를 버전업 시킨 게 터보스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메시스무스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터보스무스가 이제 데이스처럼 되면서 나도 별 생각 안 하냐 터보스무스를 지금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테레이션 값만 조절하면서 썼는데 예, 여기 내가 하나 간과하고 있었던 옵션이 있는데 그걸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런 그 다리미의 밑부분은 완벽한 수평, 그러니까 평면이잖아요. 근데 터보스무스를 주면 터보스무스는 무조건 다 둥글둥글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둥글둥글 하지마, 그냥 평면 그 자체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하고 이쪽에 쭉 보면 폴리곤 스무딩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SM이라고 불러요. 폴리곤 SM이라고 부르면은 SM 그룹이라고 그러면 스무딩 그룹입니다. 그 아이돌이랑 전혀 상관없는 SM 그룹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평면인데 평면에 2가 찍혀 있다는 얘기는 얘를 평면으로 인식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곡선처럼 부드럽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얘를 끌게요. 자, 1부터 32까지 총 32개의 SM 그룹을 가질 수 있는데 번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얘가 2번으로 돼 있건 22번으로 돼 있건 어떤 번호가 돼 있건 이거는 하나의 SM 그룹을 갖는다. 이러한 그 개수의 문제지 숫자의 문제는 인식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얘를 곡선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부드럽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부드럽게 보여주지 마. 그래서 이 번호가 써 있으면 번호를 눌러서 꺼요. 그럼 어떠한 번호도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부드럽게 보이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터보스무스로 와서 보면 여전히 똑같은데 터보스무스의 옵션에 보면 separate by SM gro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키면 어때요? 야, 여기는 좀 버텍스가 이쪽으로 오면서 뭔가 걸린 게 있나 보네요. 자, 보이는 거는 라인은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자, 껐다 켰다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 부분 넘어가는 요 부분이 껐다 켰다 하면 직각이냐 아니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완벽한 평면이 필요하면 SN 그룹을 별도로 주고 이렇게 스무딩 그룹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터보 스무스에서. 자, 요거 꽤 중요해요. 잘들 좀 확인해 보시고. 아까 얘를 강제로 만들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잠깐만 렌더링 할 때도 이럴까? 예. 지금 이게 컴퓨터 렌더링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런 블랙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예. 이건 내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오랫동안 작업했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어떤 그냥 이렇게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그래픽 카드상 얘가 지금 뭔가 그 시커멓게 보여줄 뿐이지 면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렌더링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시커멓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시커멓게 보이는 건 렌더링에도 시커멓게 보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좀 더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 나머지 텔레폰, 그 다음에 모래시계, 그 다음에 통스라고 총 4개 파일을 올렸는데 텔레폰 이거 왜 뜨는지 알죠? 모래시계, 아워글래스, 통스. 네. 다레미 아이언 빼고 나머지 3개 파일은 다 안 열립니다. 안 열린 이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5번째 피드백 몇 명의 학생들 먼저 알아봤고요. 이젠 잠시 쉬었다가 2번째에서 다른 파일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